우리 구글이 역대 가장 지능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선언한 제미나이3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I 기술에 정말 그야말로 다음 장을 여는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구글이 직접 공개한 3편의 발표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미나이3가 이전 모델들이랑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기술이 개발자나 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냥 더 똑똑해졌다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에이전트 코딩이니 바이브 코딩이니 하는 이런 낯선 개념들이 과연 우리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이 이야기는 제미나이 3를 그냥 더 빠른 컴퓨터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이건 구글이라는 이 거대한 생태계 전반에 지능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통합하려는 시도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기술적인 성능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개발자들의 도구를 어떻게 바꾸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경험, 특히 매일 쓰는 구글 검색 같은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건지 이 3가지 관점을 좀 넘나들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관점, 성능부터 시작해보죠. 선다 피차이 CEO 말을 빌리면 제미나이 1이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멀티모달리티의 시작이었고 제미나이 2가 AI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의 기반을 닦았다면 이번 제미나이 3는 그 모든 것 위에 세워진 결정체다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 나온 모델이 제미나이 3 프로랑 제미나이 3 딥싱크 이렇게 2가지죠. 맞아요. 프로 모델은 이미 개발자들이 구글 AI 스튜디오나 버텍스 AI 같은 플랫폼에서 바로 써볼 수 있게 공개가 됐고요. 딥싱크는 이름처럼 훨씬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한 전문가용 모델인데 이건 곧 울트라 구독자들한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능 이야기를 하면 보통 벤치마크 점수부터 막 나열하게 되는데 솔직히 듣다 보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LML나 리더보드에서 1501점, 박사수전 추론 능력 시험에서 91.9% 이런 숫자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전 모델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뛰어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좋은 제적이세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그 숫자들 뒤에 숨은 성격의 변화를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이 능력, 메스 트리나 에이펙스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는 건 단순히 계산을 잘한다는 뜻을 넘어서거든요. 복잡한 다단계 논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죠. 또 멀티모달 추론 점수 MMU 프로가 81%라는 건 이제 AI가 이미지와 텍스트가 막 뒤섞인 복잡한 차트나 문서를 보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방식 자체가 더 인간의 사고 과정과 비슷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구글이 유독 깊이와 뉘앙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깊이와 뉘앙스. 이게 이번 발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주로 당신이 물어본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진짜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여러 층위를 분석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죠.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인상적인데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통찰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겠다는 포부로 들립니다. 사고 파트너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그런 파트너의 등장이 가장 극적으로 느껴질 분야는 역시 개발자들의 세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에이전트 코딩, 바이브 코딩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개발자 커뮤니티가 정말 들썩였거든요. 그렇죠. 먼저 에이전트 코딩부터 보면 이건 AI가 개발자의 도구에서 자율적인 동료가 되는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개발자가 AI한테 이 함수 좀 짜줘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이제는 건축가처럼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실시간 항공편을 추적하는 앱을 만들고 싶어라는 큰 그림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전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필요한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심지어 버그까지 수정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능한 수준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AI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수습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구글이 구체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터미널 명령으로 실제 컴퓨터 환경을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터미널 벤치에서 54.2%의 점수를,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SWA 벤치에서 76.2%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 숫자들은 AI가 단순히 코드 조각을 만드는 걸 넘어서 실제 개발 환경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은 또 뭔가요? 이건 이름부터가 정말 직관적이지 않은데요. 분위기로 코딩을 한다는 건가요? 말 그대로예요. 바이브, 즉 느낌이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코딩하는 거죠.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예를 들어 개발자가 냅킨에 쓱쓱 그린 앱 디자인 스케치를 보여주거나 레트로 감성의 3D 우주선 슈팅 게임을 만들어줘라는 말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미나이 3가 그 바이브를 해석해서 실제 작동하는 인터랙티브 앱을 통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게임 로직이나 물리 엔진 같은 복잡한 부분까지요?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너무 마법처럼 들려서 이게 혹시 개발의 본질을 흐리고 기초가 부족한 개발자들을 양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이고 업계에서도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걸 기초 지식을 대체하는 기술로 보기보다는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기술로 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걷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개발자는 이제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노동에서 벗어나서 어떤 독창적인 경험을 만들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비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웹 UI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웹뎁 어레나 리더보드에서 제미나이 3가 역대 최고 점수인 1487 엘로를 기록했는데, 이건 바이브를 실제 고품질 코드로 변환하는 능력이 이미 인간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코딩 실력 때문에 구현을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네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개발 플랫폼이 바로 구글 안티그래비티라고 소개됐죠. 네, 구글 안티그래비티는 이 모든 에이전트 기능과 바이브 코딩을 한데 묶어주는 거대한 작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랫폼 안에서 AI는 더 이상 개발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표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제미나이 API에 여러 기능이 추가되고 커서나 GitHub, JetBrains 같은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들과의 연동도 강화해서 개발 생태계 전체를 제미나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글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코딩이나 텍스트 처리 능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요.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던 건 이미지나 영상, 심지어 공간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능력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AI가 이해하는 세상의 범위가 디지털 텍스트를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아큐 자교에 나온 예시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손으로 쓰신 레시피 노트가 있는데 글씨체도 흘려 쓰셨고 여기저기 얼룩도 져서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미나이 3가 그런 손글씨 요리법을 여러 언어로 해독하고 번역해서 깔끔한 디지털 요리책으로 만들어주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정말 기술이 우리 삶에 아주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될 때 기술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죠. 피클볼 경기 영상을 분석해서 자세를 교정해주고 개인 맞춤형 훈련 계획까지 짜주는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추론 능력이 합쳐진 결과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시각적 추론, 비주얼 리즈닝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손글씨 레시피처럼 단순히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문서의 전체 구조와 맥락, 심지어는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 추론이라고요? 이건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쓰일 것 같은데요? 네, 공간 추론, 스페셜 리즈닝은 자율주행차나 로봇공학, XR기기 같은 미래 기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거창한 데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 화면을 볼 때 마우스 커서가 어디서 머뭇거리는지를 보고 이 사용자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구나 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지능형 화면 이해 능력도 여기에 포함돼요. 비주얼 컴퓨터라는 데모 앱이 바로 이런 기술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이해하는 능력도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네.
비디오 추론 능력인데요. 여기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빠른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는 고프레임률 이해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몇 시간짜리 긴 영상 속에서 특정 장면이나 디테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찾아내는 장기 컨텍스트 기억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스포츠 경기 전체를 분석해서 전략을 짜거나 장시간 녹화된 CCTV에서 특정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능력은 AI가 이제 디지털 정보를 넘어서 물리적 세계와 인간의 행동까지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기술 발전이 개발자나 과학자가 아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매일같이 쓰는 구글 검색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장 궁금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죠. 결론부터 말하면 검색의 경험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생성형 UI라는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생성형 UI요? 그러니까 이제 검색 결과가 우리가 익숙한 그 파란색 링크 목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앞으로는 AI가 당신의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변 형태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져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미나이 3가 검색에 통합되면서 질문을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커리 펜아웃이라는 기술이 고도화돼서 당신이 입력한 검색어의 미묘한 의도까지 파악하고 예전에는 찾아내지 못했을 웹페이지까지 끌어오죠. 그리고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제미나이 3 같은 강력한 모델을 쓸지 더 가벼운 모델을 쓸지 알아서 판단해서 효율성도 높이고요. AI가 답변의 형태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게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물리학의 난제인 삼체 문제에 대해 검색했다고 해보죠. 지금까지는 관련 내용을 설명한 위키페디아 페이지나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생성형 UI 환경에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 행성의 질량이나 초기 속도 같은 변수를 직접 조작하면서 중력 상호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을 즉석에서 코딩해서 보여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정보를 그냥 읽는 것에서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예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검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대출 상품의 조건을 입력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상품이 얼마나 더 유리한지 비교 분석해주는 맞춤형 대출 계산기를 검색 결과 화면에 바로 만들어줘요. 이 지점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단일 목적 앱의 종말이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검색 엔진이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계산기를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 과연 앞으로도 사람들이 앱스토어에서 대출 계산기 앱을 다운로드할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검색이 정보의 창고를 넘어서 문제 해결 도구를 즉석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복잡한 과학 원리, 예를 들어 RNA 중화효소의 작동 방식 같은 걸 검색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몰입감 넘치는 3D 다이어그램과 애니메이션을 즉석에서 생성해 주기도 하고요. 이건 정보 검색의 시대에서 정보 이해와 체험, experience의 시대로 넘어가는 검색 엔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화를 통해 제가 느낀 제미나이 3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AI가 지시를 기다리는 도구에서 이제는 목표를 공유하고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에이전트 코딩이 바로 그 증거고요. 동의합니다. 파트너로의 진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와 소통하기 위해 복잡한 컴퓨터 언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아이디어나 느낌만으로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 바이브 코딩이 바로 그 신호탄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얻는 방식 자체가 텍스트를 읽는 것에서 AI가 만들어준 맞춤형 도구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생성형 UI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죠.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제미나이 3의 등장은 단순히 성능 좋은 모델 하나가 추가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개발, 학습, 계획, 검색 등 인간의 지적 활동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구글의 거대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선언이죠. 제미나이 3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지식을 쌓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방식 자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겁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이 제미나이 3가 열어갈 미래의 풍경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